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명한 박사님하고 또 같이 하겠습니다. 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8월 16일이죠. 17일. 17일. 네. 17일이군요. 네. 8월 15일 날 저희가 11시서부터 네.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강화문 그다음에 그 경복궁 청와대 앞까지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중간중간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뭐 버퍼링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또 고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의 한계를 느껴가면서 그러면서 또 유튜브식의 이연 방송도 다른 유튜브 방송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뭐 저희들 방송이 시청자들이 뭐 얼마 많이 받겠습니까만은 전 국민이 볼 때 그래도 저희는 좀 느낀 게 국민들의 그 분노가 대단했다. 생각만큼 생각한 그 이상에만 너무 많이 나왔다. 사실 비가 너무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온 것 중에 하나의 또 특징이 전에는 이제 남자분들,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겁을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입건하겠다, 뭐 이래서 법적인 문제를 묻겠다, 이래서 못 나온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저기 시청 앞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경복궁까지 사람들이 쫙 깔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여자분들, 특히 그 주부, 이제, 40대 이상 그 생활하는 주부들, 아줌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대단히 이 정권에 할 말이 많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네, 나왔겠죠. 예,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전해졌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네. 청와대 앞까지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부산에서 올라온 최우원 교수, 부산대학의 전에 이제 최우원 교수님하고 구국 뭐 단체 시민단체 중에 그 김장석 대장이라고 하여튼 그 돌파를 열심히 하는 그런 그 김장석 대장 그 팀이 청와대 서문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방송을 하는 거 뭐 연설하고 이런 거는 너무 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고 그 위에 가서 그걸 취재를 했는데 역시 거기까지 사람들이 못 올라오니까 중과부적이고 뭐 아줌마들은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들으라고 그러는데 안 들래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허 박사님이 청와대 근무하셨고 국무총리실에서 계속 근무하셨고 또 이래서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제가 좀 답답한 게 그 이후에 이렇게 대통령 그 전후 이렇게 부동산 문제 나오고 이럴 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하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게 전략적인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그 자리 간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전체 국민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초심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이 뭐 오늘 방역 것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좀 잘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음단하겠다. 방역을 방해한 사람 음단하겠다. 오죽 갑갑했으면은 코로나 걸리면 자기도 큰 경을 치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심을 몰라도 좀 요직 근자에서 특히 너무 모르지 않는가. 그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한테는 이런 게 정말 텔레비전 그다음에 신문 위에는 보고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에서 비서실에서 경험을 하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직원에서 계속 대통령을 봐오신 허 박사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민심에 동떨어진 그런 어떤 발표를 계속 하는지 또 발표를 한 게 뭐 본인이 좀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청와대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건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자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예. 전 청와대 그 구조라고 봐요. 그게 꼭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그런 패턴을 밟아와요. 이게 그 왜 그러냐? 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죠.
또 바깥 집에 있다가 이제 관제에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통령 아무나 만납니까? 쉽게 절대 이제는 못 만나요. 평상시 보던 사람도 이제는 신청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야 들어가서 만날 수 있죠. 그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제약이 됩니다. 딱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이미 스크린이 된 사람들만 만나지는 거예요. 장사, 미사, 이런 시중에 여러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거 때야 막 만나게 되죠.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악수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아무나 함부로 안 만나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만나는 게 자 수석, 비서실장, 그 일반 행정관, 뭐 일반 비서관들도 대통령 잘 못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청와대 근무하면 저도 그 이야기 많이 듣는데 맨날 대통령 보는 줄 알거든요. 예. 미국 백악관 생각해요. 예. 미국 백악관은 대통령이 있으면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뭐 직원들 화장실 가는 직원도 보고 뭐 수석 오락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청와대는 이 비서실 연풍문에 있는 비서동에 비서실장이야 직원들 그 소복이 앉아서 근무하고 대통령은 저 위에 본관에 있습니다. 네. 보고를 하러 가려면은 그 비서실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 경복궁 돌아가는 것부터 어디 가십니까? 하고 뭐 해가 들어가는데 네. 비서실에 근무해도 본관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건 또 출입문을 밟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올라가면은 비서실장 그 본관에 같이 안 있습니다. 비서실장도. 비서실장도요. 비서동에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같이 있고 본관에 가면은 소위 그 문고리 권력들이 앉아 있죠.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2층에 있고 여사님 집무실은 1층에 있고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뭐 하고는 뭐 보고서 가면 놔두고 가세요 하면 놔두고 가야 되죠. 대통령 만나는 시간대 언제 오라면 그때 가서 보는데 비서실 근무에도 수석들 비서실장 대통령 함부로 잘 못 봅니다. 비서실장은 못 봅니까? 아유 저 비서동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잘 안 만나줍니까? 뭐 무슨 이제 용건 있으면 가겠죠. 네. 근데 차 대라. 거기서 차 타고 올라가. 비라도 오고 하면 아니면은 날씨 좋은 봄날 같으면 막 걸어 올라가자 하고 하지만도 올라가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와가 만나가지고 그거 지금 주택 정책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이미 내가 뭘 보고 하고 어떻게 되겠다 자료 다 챙겨 올라가야 돼요. 뭐 빠지고 와서 전화가 그 자료 가지고 올라오라 캐라 또 이래 되고 하니까 대통령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비서실장도. 그렇죠. 수석도. 수석 비서관들도.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지난번에 요번에 그 정무수석 되신 분 앞으로 자기가 이제 그 당에 있을 때 사무총장으로 모셨다고 대표 시절에 지금 대통령이 그 대표할 때 자기가 사무총장으로 모셨다고 자기는 직원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얘기 들은 거 직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만나야 직원을 할 거 아닙니까? 협박이 되고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은 뭐 이거는 이거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또 만나고 얼굴 보고 이래 보고 했을 때 얼굴빛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저건 아닌마이다 이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대화를 한다는 게 만나는 공간이 제약이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아주 전에 박정희 대통령 그 뒤에 지금 본관 만들기 전에는 그 비서동에서 바로 경비문 하나 나가면 있었어요. 근데 그걸 YS가 부숴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 터다고 하는 피석만 남아 있는데 그쯤만 해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 별개예요. 여기에 글쎄요 비서실장이라도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청와대 구조 자체가 저기에 들어가면은 5년 단임 근무할 동안 이 일반 민심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 집무실이 그렇죠. 퇴근할 때 뭐 지하철 타고 뭐 복잡하고 여름 휴가철이라가 지하철이 좀 불빈하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 관저고 쪼르륵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이따가 또 출근할 때 쪼르륵 집무실로 나오고 거기 근무하면은 광화문에 얘가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먼 데서 뭐 이런 소음 이 정도 들리지 바로 앞에 나오면은 새들 짹짹거리고 뭐 다람쥐 쫓아다니고 꽃도 참 조경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런
아주 근무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네. 근데 그 일본 광화문에 이 비 오는데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이야기한 거 그 안에서는 몰라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뭐 완전 별세계예요. 자 여기다가 대통령이 무슨 뭐 바깥에 나간다. 외부 행사. 외부에 가서 보면 안 되나? 아니 대통령이 나가 보는 거 아무나 덜렁덜렁 가가 봅니까? 미리 다 동선 정하죠. 만나는 사람 누구로 해야 된다 다 정합니다. 네. 그럼 지역에 가면은 청와대 대정원 거기서 헬리콥터 타고 보르릉 떠가지고 서울공항 내리죠. 서울공항 내려가지고 바로 그 1호기 타고 쫙 지역에 내립니다. 지역에 내리면 해당 시도지사 다 연결 나와가지고 차 타고 쫓아 행사장 갑니다. 행사장 가면 대기실에서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행사장 들어가면은 보고 순서 다 정해져요. 그리고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앉는 사람 아무나가 먼저 가면 안 씁니까? 다 미리 정해져가 가지요. 미리 뭔 질문하실 거 다 받아가지고 다 합니다. 그게. 그 행사 끝나고 대통령 다시 역순으로 쫙쫙 비행기 타고 와가 헬기 타고 와가지고 관제에 들어가 버리면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시중의 소리를 절대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스크린 되죠.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 네. 아니면 수석보좌관 회의 네. 할 때, 자, 국무회의 할 때 해당 부처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뭐 주택 정책이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추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자기도 이야기하대. 원래 국무위원이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원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자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소감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 소감은 차관이야 차관 부처에서 정해주는 회의 자료 대통령인데 보고 드릴 말씀 자료 다 그게 와가지고 정리돼가 오는 거지. 그가 덜렁덜렁 가가지고 대통령이 시중에 어떻고요? 이래 이야기 절대 안 해요. 국무회의나 또 수석 보좌관 회의 다 자료고 문구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고요. 정부 보고서는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등신처럼 앉아가지고 오는 보고서 보고 뭐 문제 없네요. 완전 헛다리도 옵니다. 그거는. 딱 그 보고서의 문맥을 알고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유능한 지도자인데 아니면은 그냥 막 둥둥둥둥 떠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또 보고서 다 그래 되면은 처음에 가가지고 첫 해 집권 1년 차에 열심히 하려겠죠. 네. 뭐 이거 합시다. 뭐 장관 오라 해보세요. 그거 누구 오라 하세요. 뭐 하고 이래 하겠지만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가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어떻게 돼갑니까? 그 다음에 한 해 지나고 두 해 되면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잖아요. 예. 매번 돌아가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요. 여름에는 풍수에 조심해야죠. 겨울에는 한해 조심해야죠. 뭐 이 나라 일이라는 게 거의 패턴이 같아요. 예. 그러면 두 해쯤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이래 볼 줄 알죠. 세 해쯤 되면은 막 이제 눈 감고도 다 알아. 그러니까 수석이나 장관들은 개각이나 인사이동으로 새로 와가 저거 업무 파악하고 다시 쫓아오고 와봤자 자기 것만 알잖아. 근데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가지고 이미 머리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이미 앉아서 천리를 보는 식으로 되니까 올라오는 보고서나 이런 거 보고 이 시중하고 민심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는 나는 이 청와대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광화문 청사로 이전한다는 거 저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 공약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관저는 그대로 있어도 광화문 청사에 있으면 출퇴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 복장도 보고 뭐 차가 밀리는 것도 보고 물론 뭐 교통 통제하겠지만 그다음에 청사 그 광화문에 거기서 집무실에서 이래 있다가 한 번씩 바깥에 광화문 내거리 내다 보면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은 뭐가 하라 하고 1인 시위 이래 하고 있으면은 저게 뭘 하고 썼지 하고 이렇게 쭉 보고 이런 거는 보고서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때 오토바이 택배들 쫓아다니는 거 이래 보고 이번에도 그래도 좀 이번 추석은 경기가 괜찮은 모양이네. 택배가 많이 다니네. 이런 거 하고 뭐 작년보다 안 다닌다. 경기가 안 좋은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활동하는 모습을 어느 누가 보고 받든지 보고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볼 수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로 정부종합청사로 광화문에 옮겨도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리적인 입장이나 또 어떤 그 관료들하고 그 지내는 그 지휘적인 입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감 없이 민심을 못 듣더라도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그렇죠. 옛날에 우리 허 박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조선시대 임금들이 아니 병복을 하고 저녁에 좀 어디 다니면서 그 시장에도 좀 다니고 또 사람들 얘기도 어디 뭐 포장마차에 가서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요즘 변장술이 얼마나 그렇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본인 의지에 따라서 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있잖아요. 얻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면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도 좀 많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와 있을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그나마. 대통령이, 저도 대통령은 아니지만 공직을 하면서요. 어디 가는 거를 미리 안 알리고 그냥 불시에 가보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다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요, 항상. 근데 그 실상이 어떤지 궁금하고 이런 게 이 탁상 행정하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런 거를 저도 했는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면은 옛날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거 많이 하셨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녁 때 그냥 뭐 이래 번거지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나가 소주집에 가가지고 앉아가 이래 있으면서 뒤에서 요새 문재인 그거 신말이야 하고 뭐 욕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내를 욕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면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길거리 가면서 애정 행각이 요새 우리 보고 다르더만요. 막 서로 끌어안고도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이래 광고판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 분위기를 안다는 게 정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글쎄 저 같은 경원 한 명 데리고 변장 싹 해가지고 한번 실제 니들 댕겨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3년 4년 돼가지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보고서만 맨날 받고 이러니까 광화문 집회 코로나도 있는데 교회 헌금 받으려고 사람들 불러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요 하고 이래 넘어가 버는 거죠. 실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저께 모임에 50대 여성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건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실제 그걸 보고 접해야죠. 절대 대통령한테 만나는 사람 보고서는 다 스크린됩니다. 절대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각 부처에서 올라오거나 하면은 비서관 걸치고, 비서관이 또 수석 걸치고, 수석이 또 무슨 정책실장, 각 그 비서실장, 안보실장,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게 이제 각 부처하고 부처에서 파견당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보고를 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각 부처에서 올려주면은 가지고 청와대 조직이라는 게 비서관실에 그 앉아봐야 한 2명, 3명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모든 일 전부 다 절대 못 합니다. 그렇죠. 청와대 민은 다 해결될 게 천만의 말씀 전부 해당 부처 이첩하고 처리 후 결과 통보할 것. 다시 원위치로 가요. 왜 사람 둘이 서히 앉아가 그 비서관실에서 오는 거 그거 다 그러면 현장 출장 가고 그거 어떻게 다 못 합니다. 그러면은 보고할 거 있으면 항상 해당 부처에다가 그걸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럼 해당 부처에서 만들어가 오거든요. 부처에서 청와대 보고서 보낼 때 대충 만들어 보내겠습니까?
장관, 차관 다 해가지고, 야,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거 넣어야지, 빼야지, 뭐, 다 이래가 올라옵니다, 그거. 그래서 여기서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지가 또 쓱쓱 고치면 부처에서 욕 얻어먹어요. 너무 새끼 청와대 같으면은 지게 아가 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욕을 그대로 가지고 수석들하고 비서실장인데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라면 할 수 없이 뭐 바꿨지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청와대에 왔을 때 보고서 자체가 절대 공무원들이 매끄러운 보고서 넣지 아주 리얼한 이런 거 안 합니다. 거기다가 수석이나 여기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그걸 챙길 때 뭐 그럼 그래 하시죠. 뭐 부처에서 그래 보냈다는데 이거 실제는 우리가 이야기로 판서보다 성지가 더 높다 하죠. 판서는 이제 부처 장관이고 장관이지만 성지는 이제 비서인데 실제 이제 판서보다 성지가 더 세죠. 왜냐하면 문고리 권력이 제일 세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적인 권한은 이 판서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서는 비서일 뿐이지. 비서실장이든 행정관이든 큰 비서, 작은 비서지 그거 다른 게 아니거든요. 수석이다, 뭐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다 비서예요. 근데 법 체계는 장관 중심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장관이 올린 보고서를 웬만하면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본관에 올라가가지고 대면 보고하긴 그렇고 그럼 또 서면으로 보내면은 서면으로 대통령이 보시고는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보낸지 안 보낸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보낸 건 하죠. 해당 공무원이 이제 자기가 답을 해야 되니까. 그 본관에 원래 드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문고리 권력이 또 지가 다 보냅니까? 그죠, 하겠죠. 근데 보고 뭐 이런 거는 뭐 빼버리라 뭐 알 수가 있나요, 그거는. 그거 문고리 권력이 세죠. 그러니까 막바로 그 청와대 비서보다 또 높은 게 지난번에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문고리 권력. 셉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최소한 비서동에 와가 비서들하고 같이 있든지. 뭐 요즘 그렇게 해도 좋지 않나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 공약까지 내세워 놓고는. 아니면은 과문 청사로 오든지. 자,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사실은 그 민심이 직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관료주의에 대한 관료주의들의 어떤 그 방어막 이거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보고 체계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건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정보 기관에서 직보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민심을 좀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정원 정보 보고, 또 경찰 정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정당 정보 보고나 뭐 군이나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 결국은 모든 정보를 보고 국사를 챙겨 나가거든요. 이 정보 보고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보고서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공무원들은 보고를 안 하면은 무조건 혼나요. 그거에만 보고 안 해서. 난 무조건 보고는 해야 돼. 하는데, 야, 이게 대통령이 이거 보고받고 별로 안 좋아할 낀데. 그러면 뭐, 앞에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사업법 통과하여 주택시장, 전세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집에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챙겨야 될 것임.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앞에는 좋게.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안법 통과해가 주택 전세 시장이 안정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야, 그래 되겠나? 그게 어디 법 만들어 시게 되겠어? 그거 아니지.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죠. 근데 이게 점점 현장 감하고 멀어지니까 김현미 장관이 와가지고 대통령님 이래가지고 이번에 확
확실하게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고 그래 김 장관 잘 챙겨주세요. 성대모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가 뭐라 하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집값 안정되고 잘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민심은 놀고 있네. 시중 민심은 요새 뭐 대통령이라고 봐줍니까? 막 조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보고 체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서 요즘 동떨어진 얘기를 내는지 뭐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요즘 이제 저희가 지금 부담스러운 게 이 민심이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자의적인 뭐 좋은 얘기를 이게 저기 좀 점잖은 표현으로 자의적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는데 뭐 여러 가지 내가 예를 들면 아까 부동산 문제도 있고 전에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은 거기 그 적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이건 뭐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적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건 그냥 삼척 어린애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청와대에서 국민들한테 그런 그 뭐 지금처럼 적대 행위라고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아니면 요번에 그 강력한 방역을 통해서 뭐 음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그게 아닌데 자연 발생적인 코로나 확산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느 특정 그 반대 세력을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걸로 우리 지금 유추하고 있는데 좀 추측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그러면 옆에서 누가 써줍니까? 그렇죠. 아니면 본인의 의사일 수도 있잖아요. 난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아니 그게 몇 년째 청와대 권 내에서 생활하는데 이 민심 돌아가는 걸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결국 주위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들어서 하는 거죠. 본인이 자맹도 안 하는데 어떻게 피부를 느낍니까? 결국 사람 통해 듣는 건데 그 사람이라는 게 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수석들 저 장관들 다 주로 내 사람들이니까 내 사람들 이야기만 듣는 거죠. 그 이제 대통령이 지금 아주 우리 정치의 나쁜 면인데 자꾸 분열 대립을 통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통합과 화합으로 가서 국가가 정말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적대시하죠. 상대방 존재를 인정 안 하면은 무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왜 민심이 틀어지냐. 미래통합당이 저게 참 인간 같지 않은 당이다 하더라도 야당의 어떤 민심의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로 봐야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안 듣잖아요. 적대시하지 않습니까? 배제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8.15 코로나 다시 지금 뭐 창궐 하는데도 지금 극우라고 무슨 놈 그게 극우 개념인지 이게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인데 자꾸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래 이건 말이야 감염병 예방 및 뭐 관리법에 이게 보면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법대로 해야지 하고 그 자꾸 민심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의견을 자꾸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 아침 조찬을 하든 하면 저녁에 공식 행사 다 끝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원래 정말 삐딱한 소리 많이 하는 쓴소리 잘하는 놈인데 오락해봐라. 뭐 요새 시중에 정말 내 욕 많이 합니까? 이거 물어가 들어보고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완전 자꾸 유리됩니다. 좀 안 하잖아요. 뭐 보고서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럼 본인의 또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9시 이후에 그냥 공식 행사가 9시에 끝납니까? 그렇죠. 9시 이후에 그 집에서 그 대통령 간저죠. 청와대 안에서 그
존경하는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다 자는 건가? 텔레비를 봐도 요즘 전부 다 그 정권 옹호하는 전부 다 그런 나는 지난번 홍보수석 윤모 씨 진짜 저도 이제 방송 출신이지만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 정말 어떻게 이런 우리 언론을 이렇게 정말 힘도 아니고 그렇게 잘 장악했는지 요즘은 정말 아니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고 부동산 문제로 전부 다 아줌마들이 불불 끌고 여의도에 나오는데 수혜로 물론 수혜 그 방송을 해야 되지만 수혜 방송 하는데 시시콜콜하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접시 닦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뉴스 채널이 그렇게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참 이게 유능한 난 그분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나 그다음부터 또 유능할 것 같지 않은데 참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그랬겠죠. 뭐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참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이 지지율 하락 문제도 본인은 예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이것도 아니 이게 뭐 사실은 진짜 하락된지 안 하락된지 우리는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통계치를 가지고 열흘 만에 하락이라고 3건을 발표하니까 지지층들은 긴장하게 하고 아니 야당 측에서는 그래 봐 그렇지 이게 여유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략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자 지금 그 우리 허 박사님 말씀은 대통령이 지금 동떨어진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건 결국 국민들하고 국민 민심하고 이렇게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구조적으로 근데 멀어질 그게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대통령들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뭐 예컨대 중간중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별로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이런 좀 민심을 정확히 알고 대통령 그 자리 갈 때는 아무리 나이롱뽕으로 갔다 하더라도 대통령 그 자리 이 나이롱뽕이 맞습니까?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갔다 할지라도 가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에 남은 역사의 악행으로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편가르기나 하고 자기 편만 좋다 그러고 남의 편은 그냥 죽이려고 덤비고 매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통령이 뭐 자기 메시지도 하고 은행도 하려면은 이 공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딱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꾸 서민들인데 다가가야 되는데요. 그 공약은 참 좋았거든요.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매주 한 번씩 뭐 시장에 가서 호프 이야기를 하겠다. 정말 고려하는 줄 알았죠. 잘하겠다 했는데 뭐 지킨 게 뭐 있습니까? 그 쓴소리하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저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제 동방 정복을 할 때 좀 자주 아팠어요. 근데 그 필리포스라는 주치의가 약을 이제 지어 왔어. 자기 아픈 걸 보고. 근데 그 마침 정보 보고서 들어온 거, 알렉산더 대왕도 정보 보고서를 잘 봤대요. 보면까 지금 페르시아 왕이 주치의를 매수해가지고 알렉산더를 독살하려고 한다 하는 이 보고서를 읽은 거야. 근데 약을 지어 왔어요. 벌컥벌컥 마시고 읽어봐라 하고 그 주치의인데 보여줬어. 근데 약 먹고 막 삥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약이 독했든지. 그래가 막 주치의하고 좀 이제 비사이 걸렸지. 이 이튿날에 이제 탁 펴고 일어났어. 주치의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약을 먹었으니까 믿었는데 그 보고한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혼을 안 냈어요. 이게 정말 그 양반 리더십이 대단하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이 표현하면 안 됩니다. 칭찬줄 해줘야 돼요. 매일 이런 걸 말이야 피곤하게 절대 그런 보고 안 올립니다. 쓴소리 안 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요 고문들 빠삭할 야 대통령 이거 올리면 아주 싫어한다 뺍니다.
그러면 자꾸 현장 실상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쓴소리 하는 사람. 그만 만나면 피곤한데, 그래도 오락해봐라. 요새 뭔 욕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시간을 자꾸 가져줘야 돼요. 대통령하고 아침에 조차 안 한다고 하면 동네방네 다 떠들잖아요. 내 이번에 대통령하고 아침 먹으러 가는데 내 이야기하고 올게 하고. 그게 들어주든 말든 전달한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 했다. 그걸로 해소되는 거 많거든요. 민원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쭉 듣고 저런 거구나 이러구나 하면은 이 균형감을 가지는 국정 운영이 되는 거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진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공약대로 안 하다 보니까 공약대로 안 하니까 말만 하는 대통령 되니까 지금 저는 뭐 임금님은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당나귀기 이런 대통령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혹시 이 방송 안 듣겠지만 그 주변에서 들으면은 좀 직언을 좀 하십시오, 진짜. 뭐 좋은 자리 가서 뭐 합니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하다못해 주호영 그 야당 원내 대표라도 자주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쓴소리 하거든. 예. 그걸 듣기 싫다고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